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경비업법 4조 1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6조 2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뭔가 자주 봤던 지문인 것 같긴 한데 지방경찰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바뀌었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3조 1항 제2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지문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인가요? 아니죠.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죠. 경비업법 시행령 3조 1항 1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교재 34페이지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시설경비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이다.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죠. 1억 원 이상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전략특강 교재에는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사이에 시행령 별표 1에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2번 지문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만 있으면 기계경비 업무의 시설 기준은 충족한다. 기계경비 업무의 시설 기준은 해당 교육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장과 관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역시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지문 특수경비업자 외의자가 특수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시설경비 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일반 경비원 5명 이상이 아니라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이 시설경비 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교재 38페이지에 18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억 지문은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이지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니은 만 18세 미만인 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역시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디귿 피성년 후견인 경비업법 제5조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제5조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제5조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역시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 미음이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특강 29페이지에 피파금, 대통령, 이법, 외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교재의 42페이지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법인의 주사무소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겁니다. 경비업법 제4조 3항 3호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3항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지문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3번 지문이 경비업법 제4조 3항 4호의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경비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3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2항 1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31번 문제는 3번 지문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은 전략특강 34페이지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경우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둔 암기 비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법인 출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요.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원본과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이고요.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번 지문에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 따라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4번 지문의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교재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꼭 체크하시고요. 1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네,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연 2회 이상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경비업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가 아니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지문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네, 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크 꼭 하시고요. 1번 지문 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할 수 있다. 네, 간섭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경비업법 7조 1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경비업법 7조 3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경비업자는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데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6항의 내용입니다. 네, 4번 지문,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해 받은 경비 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네,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2항의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문제풀이 교재 45페이지의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년간이 아니라 1년간입니다. 네,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계 경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9조 1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4번 지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네, 15분 이내가 아니라 25분 이내죠.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입니다. 네, 문제풀이 교재 48페이지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꼭 체크하시고요. 1번 지문,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의 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시설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네, 시설주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겁니다. 경비업법 7조 7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 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 관련 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경비 관련 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네, 경비업법 제7조 9항의 내용입니다. 3번 지문,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가 아니라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8항의 내용입니다. 4번 지문,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에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7조 8항의 내용으로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풀이 교재 49페이지에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경비 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채용 관여 및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 2 사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1개월 전까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지 않아도 된다. 네, 1개월 전이 아니라 3개월 전까지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 2 2항 단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네, 1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 2 2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4번 질문. 경비 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네, 경비업법 제7조의 2 3항의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56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풀이 교재의 49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58번 문제, 59번 문제,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 3, 1호, 2호, 3호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 3, 1호, 2호, 3호의 내용은 58번, 59번, 60번 문제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혹시 불이타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 맞추시고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